앞번에 고수의 장판이 나온 게 한 3개월 전쯤 됐나요? 네, 7월. 자, 7월 나왔고 8, 9, 10인데 지금 3개월 정도 지났는데 네. 혹시 투자하신 거 있으세요? 당연히 했죠. 그래요? 일단 개수만 몇 개 하셨어요? 개수만? 살려봐야 되는. 그 정도요? 그렇게 많이 했어요? 하나당 1,000만 원씩만 해도 뭐 1,000만 원 더 났죠. 아이 교수님, 반갑습니다. 그럼 주제가 뭐죠? 극초기 재개발인데요. 예를 들면 일반 재개발이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의 과정이라고 하면 이 극초기라는 거는 초등학교 가기 전인 한 5살 수준 정도. 5살 아기다. 5살 아기다. 왜 재개발이 핫했는지, 그리고 또 체크리스트, 그다음에 매수는 언제 하면 좋은지, 또 리스크랑 또 리스크가 중요하지. 제가 주목하고 있는 지역. 빠졌습니다. 네. 어쨌든 또 규제가 생기고 정책이 바뀌면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 것이냐 이런 맥락과 흐름을 좀 얻어가시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알고 투자하지 않는 거는 그것도 투자거든요. 네, 내가 선택하는 것도 투자의 한 몫이기 맞습니다. 때문에 오늘 맞습니다. 잘 배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랑을 주시는 만큼 사랑을 주는 방송, 고품격 투자 방송 고수의 장법이 되겠습니다. 좋아요도 좀 많이 눌러주시고. 그렇죠. 시작해보면요. 극초기 재개발이 핫한 이유가 4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상승장이다 보니까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고, 그러면 또 소액으로 갈 수 있는 이제 재개발 지역으로 사람들이 많이 몰려갔어요.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재개발 구역에서 재하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안추 땡땡땡이 있잖아요. 근데 처음 오신 분들은, 재개발을 모르시는 분들은 안초 땡땡땡을 모를 수 있겠네요. 전혀 모르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단계 포인트마다 가격이 오르는 시점들이 있거든요. 뭐 안전진단, 추진이 설립, 사업실 인가, 인가. 관리 처분이 네. 5개 단계로 요렇게 올라갑니다. 네, 거기를 많이 들어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도 이미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이제는 소액으로 1, 2억으로 들어갈 수 있는 데가 극초기, 5살 아기인 극초기로 넘어왔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전국적으로 공급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전세가도 상승을 하게 되고 예를 들면 9억에 살던 분이 지금 대출도 안 되니까 뭐 6억짜리로 갈 수 있죠. 그럼 6억에 살던 분들도 내려올 수 있단 말이에요. 또 실거주 청약도 안 되지, 뭐 초고가 아파트도 못 사지 하다 보니까 투자, 또 실거주, 전세자들까지 빌라로 많이 몰려갔다 볼 수 있습니다. 정부 정책이 중요한데 이번 장에서 취득세 중과가 있었습니다. 법인도 그렇죠. 그렇고 이제 12%를 내야 되다 보니까 그럼 공시지가 1억 이하로 몰리게 되는데, 빌라로 몰렸던 이유가 정비구역이 지정된 곳은 또 1억 이상이어도 취득세 중과를 하잖아요. 그랬죠. 정비구역이 지정되지 않은 곳으로 사람들이 1억 이하도 그쪽으로 몰려갔다 볼 수 있고, 또 서울 같은 경우는 주거정비 지수제 폐지라는 게 있는데요. 알고 계시나요? 뭐 들어는 본 것 같은데 정확하게 뭐 설명하면 설명 못해요. 네, 2015년 박원순 서울시장 때 만들어졌었는데, 재개발 사업할 때 뭐 주민 동의률이라든지 건물 노후도 점수를 일정 부분 해가지고 평가를 해서 넘어가야지만 통과가 되는 거였는데 이게 빌라 정비구역 되기가 되게 힘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비 사업이 활발하지 못했던 거죠. 근데 그거를 2021년 5월에 폐지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멈춰있던 정비구역들이 이번에 한번 다 같이 해보자 하면서 다 이렇게 들썩들썩 하게 된 거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출이 안 되니까 진짜 예전에는 뭐 대출 받아서 내가 1억 있을 때 3억짜리 투자할 수 있었다면 이제는 1억으로 진짜 1억 투자밖에 못하는 거죠. 그렇죠. 넘어가서 네네. 진짜 서울 빌라가 많이 거래됐느냐 봐야 되는데 서울 부동산 정보 광장에 들어가면 이렇게 수치가 나와 있어요. 이걸 제가 그래프로 만들었는데 주황색이 빌라고 네. 밑에가 파란색이 아파트입니다. 거래량이 네. 빌라가 훨씬 많네요. 훨씬 많죠. 제가 작년 거도 비교를 해봤는데 작년 때는 한 2달 정도만 빌라가 거래가 높았고 아파트가 항상 높았어요. 지금 현재 시장은 아파트가 거래가 안 되다 보니까 빌라 시장으로 많이 몰려갔다는 거는 그래프로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초기 재개발할 때 어떻게 체크를 해야 되냐 궁금하실 텐데 제일 중요한 딱 3가지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노후도, 그 다음에 호수 밀도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공시가격이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전세가가 얼마나 받쳐주느냐 이게 중요하고, 또 입지는 당연히 중요하겠죠. 하지만 극초기에서는 또 입지가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요? 그 부분은 뒤에
뒤에 말씀드릴게요. 네. 마지막으로는 운영 주체가 잘 진행되고 있는지 또 주민 참여가 어떤지 그거에 따라 좀 나눠질 수 있는데 초기 재개발 때 저 6가지만 체크를 하는데 3가지만 명확하게 체크해도 나쁘지 않다. 네. 많지 않네요. 디테일하게 가야 되겠지만 이것만이라도 알고 가면 음. 나는 판단할 눈이 생기실 거예요. 다 아시다시피 요즘에 부동산 플래닛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노후도 체크를 할 수 있습니다. 탐색을 누르면 이제 빨간 구역이 나오잖아요. 빨간 구역이 얼마나 이제 노후됐느냐를 보는 건데 네네네. 네. 빨간색이 맞냐 없냐 이것만 일단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취지가 똑같아요. 여러분. 빨갛다 좋다. 재개발 투자할 때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호수 밀도 체크가 있는데 호수 밀도? 호수 밀도가 뭐 건축물이 뭐 밀집되어 있는 너무 어렵잖아요. 호수? 그러니까 집이 많냐 작냐 이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단독보다 빌라가 많은 곳이 유리하다. 호수 밀도는. 오래된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네. 불편을 겪으면서 살고 그렇죠, 있으니까 그렇죠. 빨리 해주자 이런 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다다다닥 붙어 있는. 네. 아. 다음으로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중요합니다. 저희가 1억 이하인지 이것도 봐야 되고 가장 중요한 거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으로 예상피가 결정이 돼요. 매가가 아니라 초기 재개발 볼 때는 공동주택 가격으로 비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실거래 가격이 아니고 공시지가 기준으로 한다는 게 어떤? 왜냐하면 재개발에서 중요한 게 뭐죠? 감정평가잖아요. 그렇지. 네, 감정평가를 얼마 받느냐에 따라 내가 추가 분담금이 발생을 하는 거니까 그쵸. 그 감정평가가 보통 공동주택 가격의 100%에서 150%의 통상적으로 나옵니다. 예를 들어 지금 내가 피가 2천이 붙은 엔지 아니면 피가 1억이 붙은 엔지를 판단해야 된다는 거죠. 아 그런 게 있어요? 네. 오케이. 가볼게요. 오케이. 팔콘이 맞춰보세요. A는 매매가가 1억 2천짜리 음흠. 그리고 B는 1억 7천이에요. 그럼 매매가는 A가 더 좋죠. 매매가 싸니까. 애가 좀 당연히 이렇게 치는 싸지 우리 돈 없으니까. 네. 실투자금은 이제 전세가가 어느 정도에 따라서 실투자금이 적으면 적을수록 좋죠. 네. 그런데 매가가 5천만 원 차이 나는데 실투자금은 2천만 원 차이 나네요. 네. 오케이. 그래서 그러면 이제 실투자금은 A를 선택하겠죠. 그리고 지분당 가격도 이제 어느 정도 선인지 한번 보고 마지막에 이제 예상 피가 있잖아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공동주택 가격에서 예상 감정이 150%를 잡으면 그러니까 공동주택 가격에서 150%를 곱하는 거예요. 거기서 지금 내 매가를 빼보는 거죠. 지금 정지하면 아닙니다. 그럼 이거 먼저 말씀드리면 지금 감정평가가 평소에 나중에 감평할 때 150%인데 그래서 150% 한다. 그럼 얘는 지금 3,300 현재 공동주택 가격이 3,300이지만 예상 감정을 150% 하면 5천짜리인 거예요. 정말 실제적인 가격은 얼마고 피가 얼마 꼈는지를 판단할 때는 네. 매매 가격에서 공시지가 곱하기 1.5를 빼면 네. 그게 피 값이라는 거죠. 그쵸. 그 말하는 거지. 네. 오케이. 그래서- 난 또 모르는 줄 알았지 내가. 아이고 깜짝이야. 모르셨던 것 같은데? 이거야. 지금 어느 정도 선의 P로 하고 있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통상적인 150%를 계산을 해서 비교를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오케이. A는 예상 프리미엄이 예상 P가 6,900이 붙은 애예요 이미. 그리고 B는 4,700이 붙은 애예요. 그렇지. 네. 그렇지. 그러면 일반 재개발 우리가 물건을 보거나 분양권을 살 때도 예상 P가 작은 걸 선호하잖아요. 뭐 시청수에 따라 그렇지. 더 다르겠지만. 올라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피가 그렇죠. 적었을 그래서 A, B를 선택하면 팔코님 뭘로 하시겠어요? 요거 여러분은 뭘로 하시겠어요? 요거 고민되는데. 저는 극초기면 일단은 A 할 것 같긴 해요. 왜요? 투자금 작게 들어가잖아. 투자금이 작으니까. 어찌됐든. 정답입니다. 아싸 맞췄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정답인 거예요. 왜냐하면 첫 번째가 매매 가격이 싸냐, 실투자금이 작냐, 두 번째로 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프리미엄을 봅니다. 취득세 문제가 있고 그렇죠. 취득세도 어쨌든 내 비용이 들어가는 거니까 취득세 문제 그리고 또 우리는 소액투자가 답이잖아요. 소액투자로 들어갔고 다음 사람도 소액투자를 보고 들어오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죠. 매매가와 실투자금이 작은 걸 선택합니다. 1단계에서 빠져나올 거냐 맞아요. 끝까지 가져가서 5단계에서 빠져나올 거냐에 따라서 A냐 B냐가 선택이 되는 거긴 해요. 그래서 B를 선택하신 분은 재개발 끝까지 가져가면까지 생각을 해서 B를 선택하신 거라 그것도 틀린 건 아니에요. 좋네요. 좋아요. 팔코님 최고. 여진님 최고.
많은 분들이 초기 재개발을 어떻게 계산해야 될지 잘 모르세요. 그 그렇죠. 부분을 제가 그렇죠. 좀 얘기해주고 싶은데 그렇죠. 이거는 제가 이렇게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 테니까 직접 한번 계산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네. 지금 부산 용호 B구역에 나온 물건이 있어요. 아, 경매 물건으로? 네, 경매 물건으로 네네. 최근 진행 중인 게 있는데 빌라 같은 경우는 150%를 곱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단독이나 다가구는 조금 더 낮게 간평이 되기 때문에 130%를 곱해서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토지는 공시지가랑 대지랑 140%를 계산하고 그러면 약 한 1억 정도 나오거든요. 그리고 건물은 이제 연면적이랑 100만을 곱해서 한 5천 정도가 나왔어요. 그럼 1억 5천이 나온 거죠. 얘는. 거기다가 프리미엄을 계산해야 되는데 용호 B구역 같은 경우 아까 제가 드렸던 표처럼 그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빌라 매물 네이버 매물을 보고 거기다 딱 넣어보면 P가 대략 나오거든요. 그럼 한 1억 초반 정도 나와요. 근데 빌라보다 이제 단독이 P가 조금 더 낮기 때문에 왜냐면은 금액도 크고 어쨌든 손바뀜이 쉽지 않아서 낮기 때문에 뭐 1억 정도라고 치면 2억 5천 선에 금액을 결정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 계산할 때 이 차는 넘겨서 받아도 충분히 괜찮은 애고 그리고 빌라 시세 사이트는 KB 리브온에 들어가도 있고 여기서 하우스머치 걸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저는 하우스머치도 이용하거든요. 하우스머치는 광역시 연립 빌라가 나와요. 그래서 저는 극초기 재개발은 6대 광역시만 보기 때문에 하우스머치를 보고 어느 정도 올랐는지를 판단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극초기 재개발이 핫한 이유, 네네. 또 체크리스트, 또 비교하는 방법. 네, 이것까지만 알아도 여러분은 많은 도움 되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150% 곱하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네. 그 정호수님이 극초기 재개발 지역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거거든요. 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뭐 쉽게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저만의 팁은 마지막에. 아이, 좋습니다. 아이.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네. 웃자라고. 그래서 어디에 가라는 거야? 하는 건데. 이렇게 알았어요? 아니, 관심 갖지 않으면 몰라요. 정보가 있어요? 네. 타이밍이 또 좀 중요한 게 있어요. 타이밍. 제가 느끼는 타이밍은 이것도 진짜 꿀팁인데 제일 많이 올린다. 도움 되시나요? 아, 장난 아니지. 유료 네. 강의보다 더 하죠, 이거.